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병명 들어보셨습니까?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생소하시죠? 합쳐서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희귀한 듯한데 의외로 희귀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단순한 장염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병들만 전문적으로 보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고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병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필요한 정보들만 오늘 딱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친절한 닥터 화면으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소화기 내과 전문의 김태호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화기 내과 전문의 김태호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 많은 정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점들이 불편하고 뭐를 호소하시는지 일단 환우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이야기 들어보시죠. 배가 아팠습니다. 위염처럼 이렇게 이제 배가 아팠는데 뭐 내시경,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찍어도 아무 증상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일반 내과에서는 이제 약만 계속 이제 한 달 정도 먹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예, 수술을 했던 거는 이제 할 때는 이제 크론인지 모르고 이제 그 소장계실염인 줄 알고 예, 수술을 했습니다. 크론병이 거기 소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장내시경을 찍어서 많이 이제 발견이 된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대장으로는 안 나오고요. 소장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소장 뭐 CT나 뭐 MRI나 그런 걸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교적 나이도 젊으신 분 같고 수술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한테 처음 오셨을 때는 어떤 상태셨나요? 예, 아까 VCR을 보셨듯이 예. 처음 이분의 증상은 복통과 설사였습니다. 복통과 설사.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고 예. 소장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사실 진단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내시경이 안 가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진단이 늦어졌고 예. 환자는 계속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다가 예. 효과가 없어서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예. 통증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저에게 왔었고 예. 제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제 크론병으로 진단이 된 거죠. 진단이 그 크론병으로 진단이 되기까지는 그럼 얼마나 걸리신 걸까요? 2017년도에 처음에 증상이 있었고 예. 저에게는 한 6개월, 1년 정도 늦게 왔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실제로 이런 환자들이 증상이 나타나고 병원에 오기까지 네.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진단이 어려울 수가 있는 병입니다. 제가 아는 그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이렇게 설사도 계속 하고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마르신 분들이 많은데 저분은 약간 이제 조금 체중을 회복하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조절이 지금 잘 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은 염증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 충분한 영양 흡수가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체중 증가가 가능한 거죠. 예. 병명이 염증성 장질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음식 잘못 먹어서 생기는 배탈 설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죠? 예. 염증성 장질환 말 그대로 장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예. 장에 염증이 생기면 예. 설사, 복통, 예. 혈변 등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음. 우리 사회자님도 네. 장염 알아보신 적 뭐 있죠? 잘못 먹으면 한 일주일 고생하죠. 그럼 일주일 정도 고생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예.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지속되면 예. 이 병을 의심해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 선생님, 뭔가 내가 잘못 먹은 것 같아요. 회식하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 이상으로 고생을 하면 한 번쯤 검사도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저희들은 보통 2주 이상 2주?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네. 병원에 내원해서 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예. 왜냐하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한 장염은 보통 일주가 지나면 항생제 치료나 특별한 치료 없이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병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예.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예.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네.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릴 때 이게 희귀한 듯 희귀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환자 수가 도대체 얼마가 되길래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할까? 어느 정도입니까, 선생님? 사실 이게 10년 전만 해도 예. 이 병이 서양병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국내에는 환자가 별로 없었죠.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권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한 통계를 내기 힘들지만 2018년도 국가 데이터를 통하면 네. 크론병 환자는 2만 5천 명 정도, 2만 5천, 크론병만 2만 예, 5천 명. 궤양성 대장염은 한 4만 5천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2배 더 많은. 예.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예.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환자의 발생군이 예. 20대, 40대, 즉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 예. 사회적, 국가적 손실도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빨리 진단이 되고 음.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일단 그냥 어림잡아서도 한 7만 명 이상의 환자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점점 더 늘어가는 것 같다. 더 문제는 젊은 층에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국내 데이터를 보면 예. 최근에 발표가 되었는데 노인에서 예.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식습관이나 네. 여러 가지 등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쪽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남자분들이 유독 많은데 성비도 조금 차이가 납니까? 예, 국내와 서양 데이터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궤양성 대장염은 거의 비슷하지만 남자가 조금 많습니다. 예. 하지만 크론병인 경우에는 남녀의 비가 한 2대1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성이 그만큼 젊은 많다. 남자에서 발생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분들도 다 젊은 20대 남성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왜 선생님 그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희귀 질환으로 분류가 되면 뭔가 조금 이렇게 특례를 받지 않나요? 예, 그걸 산정특례라고 하는데 예. 산정특례의 기준은 이전까지는 환자 수가 2만 명이 기준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도 이제 2만 명을 넘었죠. 네. 그럼 사실은 산정특례에 빠져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정비를 해서 희귀병과 난치병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아직 2만 명이 넘었지만 희귀병에 있는 것이고 예. 궤양성 대장염인 경우에는 네. 숫자가 많아졌지만 평생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치성 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병은 지금까지 산정특례를 받고 혜택을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산정 특례로 일단 지정이 되면 혜택이 조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치료 비용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그렇죠. 있고 예. 그 과정에서 또 선생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학회에서 예. 이런 보험에 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보험과 예. 또 한우의 역할을 같이 의논을 교환하면서 예. 지금 그런 산정특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환우분들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염증성 대장염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조금 유명한 분들이 몇 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노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명한 정치인도 있고 이런데요. 이게 어떤 분들에게 생기는지 원인이 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전에는 이제 이런 병들에 관심이 없고 사회적 인지가 좀 없었죠. 예. 근데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뭐 연예인들이 이제 방송에서 이런 걸 말씀하셨고 예.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나 현재 일본의 모 수상도 이 병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모 수상이요. 네, 뭐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예. 관심도가 좀 높아졌죠. 예. 왜 발생하느냐? 아니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네. 원인은 일단 이런 병에 그런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유전 검사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예. 이런 환자가 어떤 사회적 환경, 즉 서양식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영향을 받아서 우리 장인에 보면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이 과도한 반응을 하는 거죠. 이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이 병이 발생한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뭐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다 부모님 탓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인터뷰해 주신 분은 증상으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증성 장질환, 예. 장에 염증이 생기니까 일반적인 장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오랫동안 가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선생님? 힘들어서. 그러니까 힘드니까 예. 이제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하고 산정특례라는 게 필요하고 예.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거죠. 예. 대표적인 증상이 장에 염증이 생기니까 일단 배가 아프겠죠. 그렇죠. 그리고 설사를 하고 네. 그리고 혈변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회사 못 가요. 그래서 그때는 네. 입원하는 환자도 아주 많죠. 예.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염증이 눈에도 가고 예. 피부에도 가고 관절에도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전신 증상으로 열이 날 수가 있고 예. 잘 식사를 못하니까 체중이 빠지고 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화기 내과 한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 류마티스 내과, 외과, 피부과, 안과 여러 과의 협진이 필요한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자, 이렇게 크론병이 생기면 그러면 장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직접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내시경상으로 어떤 소견들이 있는지 선생님의 진료실에서 같이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죠.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과 다르게 입부터 항문까지 모든 소화기관에 다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궤양성 대장염이 점막의 표면에만 생기는 것에 비해서 크론병은 모든 층에 다 생기기 때문에 보통 궤양이 아주 깊고 심한 경우에는 천공이 일어나고 협착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꽤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해야지 수술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모양이 좀 섬찟합니다. 예. 근데 저런 모양이 이제 우리 장 어디에나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인터뷰 주신 분은 소장에만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예, 이게 입에서 항문까지 모든 소화기관은 다 발생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입이나 식도 이런 좀 드물고 예. 주로 3분의 1의 환자는 소장에서만 그 VCR 환자처럼 그렇고 예. 3분의 1 환자에서는 대장, 예. 그리고 3분의 1에서는 소장과 대장에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로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부위, 즉 예. 오른쪽 해맹부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염증이 있을 때 일단 크론병으로 의심하고 예. 적절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분처럼 이렇게 약간 운이 나쁜 경우는 소장에만 있게 되면 내시경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굉장히 진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그렇죠. 수도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크론병이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항문 쪽으로 잘 침범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이제 크론병에서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르게 항문 질환과 소장 질환이 더 흔합니다. 예. 그만큼 진단이 어려울 수가 있죠. 예. 대장에 크론병이 있을 때는 치료가 좀 쉽고 진단이 빠릅니다. 예. 하지만 어떤 항우의 경우에는 처음에 항문 질환으로 1년 동안 고생을 하십니다. 그냥 치질 같은 걸 그렇죠. 생각을 하고. 치료로 예. 뭐 항문외과에서 치료를 치료하고 이렇게 1년을 보냅니다. 예. 그 후에 이제 배가 아파서 검사를 해보니까 장에 염증이 생기고 예. 크론병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 따라서 외국에 비해서 소장과 항문 쪽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특징이기 때문에 예. 외국에 비해서 좀 치료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치열 같은 게 있으셨던 분들인데 계속 자꾸 치료를 해도 재발을 한다던가 치료가 잘 안 된다던가 이런 분들은 크론병도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주 좋은 지적인데 예. 대부분 그렇게 진단되는 환자가 꽤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한번 치료가 생겼을 때 예. 그 환자의 나이가 어리다면 예. 처음부터 검사가 필요하고 아하. 나이가 좀 많은 연령이라면 2-3번 재발할 때는 예. 반드시 대장 내시경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장에 염증이 있는지 등을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항문 질환이 계속 이렇게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대장 내시경 받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크론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한 가지 더 있죠.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사진으로 어떻게 생긴 병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다시 선생님의 진료실로 갑니다. 예, 궤양성 대장염은 보시다시피 대장에 궤양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게 크론병하고 다르게 이 표면에 점막에만 생기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피가 나고 이게 가장 중요한 증상이죠. 그리고 설사를 하루에 뭐 수십 번 할 수도 있고 대부분 직장에만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왼쪽 장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 대장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은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하면 좋아졌다 또 나빠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평생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궤양성 대장염은 아까 보신 사진에서 크론병하고 조금 모양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양이 다르고 위치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직장을 먼저 침범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크론병은 모든 소화기관에 올 수 있지만 예. 궤양성 대장염 말 그대로 대장에만 염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장에는 안 가는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염증이 대부분의 환자는 직장에만 국한된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 직장이라 하면 항문 바로 예, 위쪽을 항문에서 한 말씀하시는 15cm 정도를 직장이라고 하는데 예. 그럴 경우에는 궤양성 직장염 예. 그 병변이 왼쪽 장까지 침범하는 경우에는 네. 좌측 대장염 예. 그리고 전 대장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광범위 대장염으로 구분하고 예. 염증이 아주 경한 사람은 경증 그리고 조금 심한 사람은 중등도 네. 아주 심한 사람은 중증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 이런 분류가 왜 중요하냐면 병변의 범위와 심한 정도에 따라서 예. 치료약이 달라지고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런 분류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증상은 선생님 어떤가요? 아까 크론병은 뭐 배탈, 설사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여기 궤양성 대장염도 증상은 비슷합니까? 크론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복통입니다. 복통. 염증이 아까 보셨듯이 아주 궤양이 깊으니까 예, 예. 복통이 일단 주 증상입니다. 예. 물론 설사도 동반될 수 있죠. 예. 하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표면에만 네.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예. 설사, 혈변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죠. 아프지 않고 그냥 복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염증이 있으니까 복통이 있을 수 있는데 예. 복통이 있으면서 예. 설사를 10회 이상 예. 장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일반적인 예, 장염. 예, 예.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네. 이 병을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혈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약간 연세 있으신 쪽에서 혈변이 나오면 대장 암부터 좀 의심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궤양성 대장염이랑 대장암이랑 약간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보고에 하면 이러한 염증이 8년 이상 지속되고 네. 그리고 직장에 있는 경우는 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전 대장이 침범한 경우에는 대장암의 발생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크론병에서는 사실 대장암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예. 그 빈도는 좀 낮고 예. 주로 궤양성 대장염에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8년 이상 되고 전 대장을 침범한 환우들은 반드시 주기에 따라서 대장 내시경을 해서 예. 암이 발생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치료가 잘 된 환자, 네. 즉 염증이 없어진 환자들은 예. 암의 발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크론병 있으신 분들은 항문 질환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궤양성 대장염 있으신 분들은 대장암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예, 요렇게.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예. 중요한 것은 염증이 잘 조절되면 그러한 위험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자, 이게 진단이 늦게 되면 고생할 수 있을 병인 것 같습니다. 얘기만 들어봐도 진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이 병이 처음 진단하고 나서 예. 병원에 오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장염인 줄 알고 치료하다가. 맞습니다. 예. 장염 그리고 대부분 젊은 나이에 걸리기 때문에 예. 사회적으로 바쁜 시기이고 예. 학생이고 하기 때문에 뭐 내가 큰 병이 있겠어, 이 그렇습니다. 나이에. 그렇죠. 그래서 예. 보통은 진단이 늦은 경우가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증상, 장염과 같은 증상, 복통, 설사, 혈변, 또 열이 난다든지 하면 네. 그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네.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 일단 증상이 중요하겠죠. 예. 병원에 오면 일단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해서 네. 이 사람의 염증이 얼마나 심한 정도를 보고 그리고 최근에는 대변 검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 일반 대변 검사가 아니고 예. 염증을 보는 대변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네. 그 외에 방사선 검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 예, 예. 실제 눈으로 봐서 염증이 심한 정도 예. 또 염증이 생긴 모양을 보고 이 병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사회적으로 이제 알기로는 그냥 대장 내시경은 건강검진에서 50세가 넘으면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젊은 층에서 너무 설사 배앓이를 좀 자주 한다 하면 젊은 층도 대장 내시경을 한번 좀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정상이 없는 환자는 필요 없겠지만 2주 이상 지속되는 한우는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질환이 증상도 사람을 어렵게 하지만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인 장염인 경우에는 네. 보통 항생제를 쓰면 다 경험해 보셨지만 일주일 내에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 병은 우리가 약을 쓰더라도 모든 환자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하. 일반적으로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예. 한 50% 정도는 예. 증상이 좋아지고 예. 아까 내시경에 보셨듯이 그 내시경이 완전히 좋아지는 환자들은 30%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치료가 힘든 병이죠. 예. 하지만 최근에 이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면서 예. 이러한 치료의 성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치료기를 이렇게 뭐 활동기, 뭐 비활동기를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심한 경우, 즉 복통, 설사, 혈변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활동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치료를 해서 이 염증이 없어지는 시기가 관액이죠. 예. 그러니까 비활동기인 거죠. 예. 이 치료의 목표는 뭐냐면 이런 관액기를 유도하는 거죠. 치료를 해서 염증을 없애서 예. 비활동기, 즉 관액기를 유도를 하고 예. 이 유도된 관액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완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완치가 잘 안 되니까 비활동기를 길게 늘린다. 간호들이 질문이 가장 많죠. 이 병이 완치되느냐? 예, 그게 궁금할 것 네, 같아요. 사실 이제 아직까지 의학의 수준에서는 완치는 힘듭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나오고 치료를 잘해도 이 병은 중간중간에 재발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완치라기보다는 예.
관해를 유도를 하고 이걸 오랫동안 유지를 해서 한우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병을 진단받는 즉시 난 이제 계속 치료를 받는다라고 마음을 좀 이렇게 굳히시는 게 좋겠네요.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예. 실제로 한우들은 처음에는 증상이 있으니까 약을 잘 먹고 예. 이제 주치의 말을 잘 듣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되고 예. 간해기가 오게 되면 네. 증상이 없어지니까 나았다고 생각할 약을 잘 안 먹죠. 예. 이제 저희들이 진료 볼 때는 약을 잘 먹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예. 실제로 약을 안 먹고 있다가 예. 또 증상이 나빠지면 갑자기 약을 먹고 예. 이런 한우들이 꽤 많습니다. 예. 예. 실제로 저도 연구를 해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의 환자에서 예. 약을 잘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 암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간해기가 오더라도 예. 꾸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그러면 중간에 약을 뭐 빼먹거나 안 드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합병증 같은 게 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궤양성 대장염은 아까 말씀하신 암도 발생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장이 너무 늘어져서 예. 폐혈증 같은 병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병에서는 아까 VCR 보셨듯이 궤양이 아주 깊습니다. 네. 그럼 치료가 똑바로 되지 않으면 장에 구멍이 나는 거죠. 천공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천공이 네. 나고 그리고 좁아지는 협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멍이 나면 음식물이 밖으로 새어나가서 농량, 고름 주머니가 만들어집니다. 뭐든 다 응급 상황이죠. 예, 그런 경우는 약물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구나. 따라서 예.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네. 수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 치료의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합병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치료들을 하시는지부터 좀 더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치료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보편적인 치료제와 생물학적 치료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사실 치료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들이 수술을 많이 했죠. 그래서 참 문제가 되었었는데 예. 최근에는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보편적인 치료제는 일반적으로 염증을 없애는 물질들이죠. 음? 항염증제, 네. 스테로이드 제제, 네. 그리고 면역 억제제, 예. 때에 따라서는 항생제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약물들은 사실 효과는 좋습니다. 처음 쓰면 효과는 좋지만 이 염증을 오래 유지하는 관해기를 오래 유지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생물학 제제가 많이 나오게 되었죠. 생물학적 제재. 네. 생물학 제제가 다소 이제 생소하실 건데 예. 쉽게 말씀드리면 미생물이나 미생물의 대사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약을 만드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백신이라든지 네. 이런 의약품을 만드는 거죠. 음. 염증성 장질환이 앞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몸에 과도한 면역 반응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작용합니다. 예.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죠. 예. 그걸 이제 생물학 제제가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발생 안 하게 하고 발생된 염증을 없애고 그리고 장점막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네, 네. 어쨌거나 신약이 나왔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평생 치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약들을 계속 오래 드시면 뭐 약의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이것도 한우분들이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사실 이제 제가 어떻게 진료실에 설명을 드리냐 하면 예. 병을 치료하는 데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예. 장점이 많이 단점보다 많다면 네. 단점을 감안하고 치료는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네. 하지만 물론 면역제제 치료하면 여러 가지 탈모라든지 소화장애, 아이고. 그런 예. 면역제 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생물학적 제제 아주 좋은 약이지만 국내에서는 결핵이 발생할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감염이 올 수 있고 피부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부작용보다는 예. 그 약을 사용함으로써 관해를 유도할 수 있고 예. 관해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드시면서 또 계속 관리를 해주실 거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 예. 첫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치료를 목표를 정하고 예. 치료를 하고 나서 그걸 계속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약의 효과도 떨어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약을 찾아야 되고 예.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해주신 약이 사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자분들마다 조금 다르면 병이 다르면 약도 조금 다르게 조합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아까 제가 분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예를 들어서 항문에만 염증이 있는 궤양성 대장염 경우에는 생물학 제제가 필요가 없겠죠. 예. 그때는 자약이나 관장액막스도 좋아집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하지만 병변이 전 대장에 침범하는 경우 예. 염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건 생물학적 제제가 도움이 되겠죠. 예. 따라서 획일화된 치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아하. 환자의 상태와 예. 지금 염증 상태,
질병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약을 선택할지, 어떤 조합을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예, 그럼 젊으냐, 나이가 조금 있느냐, 병변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약이 다 달라진다. 예. 그러면 환자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인터넷에서 찾아본다고 될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선생님한테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면 선생님이랑 계속 이렇게 뭐 컨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진료실은 사실 저희들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뭐 3분 진료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서 제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SNS로 소통을 좀 하고 있죠. 아, 그래요? SNS로? 환자 이제 한우회를 만들어서 예. 이런 환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예. 갑자기 약을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있고 갑자기 수술을 받을 수가 있고 갑자기 천공이나 복통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아주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쩔 줄 모릅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네. 실시간 좀 답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밤에도 이렇게 막 연락을 받으시고 막. 예, 뭐 그렇게 밤에도 상관없이 예. 근데 대부분 한우들이 예. 그렇게 이제 예의를 지켜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무리하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수술 얘기를 잠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뭐 병을 오래 치료하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인데 수술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막 아까 천공 뭐 그런 경우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는 그렇죠. 거죠. 사실 수술은 이전까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했지만 예. 지금 약간 개념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 예. 수술도 하나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인식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은 수술의 적응증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아까 염증이 좀 차이가 있듯이 궤양성 대장염은 치료의 적응증은 결국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을 때 계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생물학 제제를 쓰는데도 안 된다. 계속 배가 아프고 네. 설사를 뭐 10번 이상 하고 예. 피가 나고 이러면 안 예. 되겠죠. 그러면 그냥 일부를 잘라내는 건가요? 병변의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 그런 치료가 안 되는 한우들은 대부분 광범위 대장염이 많습니다. 전 대장을 침범한 경우 예. 그런 경우는 전 대장을 다 절제하는 거죠. 그래도 선생님 괜찮나요? 대장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궤양성 대장염인 경우에는 예. 대장을 다 절제해버리면 일단 궤양성 대장염은 완치는 됩니다. 하지만 대장에 하는 일이 수분을 흡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걸 못하기 때문에 예. 잦은 설사를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전의 궤양성 대장염과 다른 이제 설사를 할 수 있는데 궤양성 대장염 자체는 완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크론병은 좀 다릅니다. 예. 크론병의 수술의 조건은 결국 장에 염증이 심해져서 구멍이 나는 천공, 네. 그리고 협차, 예. 그리고 누공이 생기는 경우, 네. 그리고 농량이 생기는 경우겠죠. 예. 이런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고 예. 수술해서 다시 장을 붙여 놓으면 그 부위에 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 예. 궤양성 대장염과 다르게 크론병은 수술이 완치가 아니죠. 예.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염증성 장질환으로 수술까지 가시는 분은 환자의 몇 % 정도 될까요? 퍼센트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든데 새로운 약물, 즉 생물학적 제제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런 수술률이 확 줄었죠. 예. 그래서 국내 데이터에서는 한 20-30% 된다고 보고는 하고 있지만 예. 새로운 약물이 점점 나오고 지속하게 관리를 한다면 이런 수술률은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주로 이분들의 증상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이러시다 보니까 이제 음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음식 조절은 선생님 어떻게 지도를 하시나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제 한우들이 관심사가 이거죠. 뭐 먹어요? 뭐 예, 먹으면 예. 안 돼요? 이런 질문. 그리고 이제 한우들이 학생들이 많으니까 예. 실제로 부모님들이 예. 음식을 잘못 줘서 병이 생겼다고 자책하시는 분이 많죠. 그렇겠다. 네, 예. 그게 절대 아닌데 예.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들의 잘못이 네,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염증이 없어지는 관해기가 오면 네. 평소 일반인과 똑같이 식습관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하지만 염증이 심해지는 활동기가 오게 되면 예. 한우가 잘 못 먹겠죠. 그렇죠. 그때는 입원을 할 수밖에 없고 약물 치료를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때는 이제 찌꺼기가 적게 나는 음식들을 먹는 것이 좋고 서양 음식이라든지 인스턴트 음식, 예. 기름기 많은 음식, 밀가루 음식 같은 것은 피하시면 되고 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똑같기 때문에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시고 예. 적당한 운동을 하시고 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냥 식구들 드시는 거 같이 드시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뭔가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선생님 이제 굉장히 많은 염증성 장질환 환우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뭔가 조금 한마디 더 해주시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해서 예. 평생을 같이 가는 질환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치료가 힘들 수도 있고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한우분들에게
염증성 장질환은 마라톤과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마라톤과 같다. 아, 예, 마라톤에서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페이스로 꾸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처음에 너무 과도하게 오버 페이스를 하면 안 되고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 많이 올 것입니다. 예. 하지만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과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한우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들 그리고 오늘 못다 하신 말씀들은 MBC 건강교실에서 또 추가로 더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태오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완치가 잘 안 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보다는 조절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내가 환자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주변에서 알아보지를 못할 정도로 조절을 잘 하십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MBC 홈페이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TV 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